제 이름은 김태규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 남구 갑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그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울산지방법원이나 부산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또 판사로 이렇게 근무한 이력이 있고, 울산은 제 고향입니다. 초중고 다 여기서 졸업했고, 항상 제가 공직이나 아니면은 유학 등등을 이유로 해서 외지로 떠났다가 공백기가 생기거나 준비기가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회귀하면 항상 고향 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제게 또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궐이라는 게 제가 출마하고 싶다고 출마가 되는 건 아니죠. 보궐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공석이 생겨야지 가능한 거라서, 그래서 제가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꼭 여기를 목표에 두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우연한 기회가 왔고, 또 때마침 여기는 우리 당이 사고 당협으로 돼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당협위원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협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당협위원장으로서 또 마침 보궐이 열렸으니, 그러니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정치를 왜 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 나가 본다면은 정치, 글쎄요, 뭐 사실은 제가 정치할 거라고는 제 스스로도 한 2, 3년 전까지도 몰랐던 것 같고요. 작년 7월경에 방송통신위원회 졸업? 방송통신위원회 퇴직하면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변호사로 지내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변호사로 지내는 것도 서울에서 변호사를 할 수도 있고 지방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치를 해볼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선택지는 그 정도였는데, 그러던 중에 뭐 지금 울산에 마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사고 당협이 되면서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기를 한번 가볼까라는 막연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작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퇴직하고 공직 물러나면서 퇴직하고 울산 내려와서 조금씩 지내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정치에 대한 바람 같은 것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로 나갔고, 왜 하느냐, 정치인한테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왜 할까요? 뭔가 필요가 있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어야지 제가 가는 게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필요가 지금 이 나라에 요 순간만큼은 당할 수도 있겠다, 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법관으로 지내왔거나 아니면 공직에서 지내왔고, 헌법을 최고의 가치로 법률을 지키면서 살아오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신념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 그 다음에 삼권 분립, 자유시장 경제 질서 다 너무 위협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본격적인 침해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막아내야 될 상황에 이르렀고, 그것을 막아내는데 나의 능력이면은 일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울산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울산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울산이 산업도시죠. 근데 자칫 옛날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러스트벨트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고향이 그렇게 되는 걸 그 어느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아내고 내 고향을 지켜내고 내 고향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까지도 곁들여서 정치를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울산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1962년도에 공업단지로 조성이 되죠. 그리고 97년도에 울산광역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성장이 빠르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풍요를 누리는 도시로 흘러왔었는데 그 울산의 성장도 지금 벌써 60년대부터 치면은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렸죠. 그때 성장을 막 할 당시에 이루어졌던 주거 환경이나 정주 조건들이 지금은 굉장히 노후화되거나 삶의 방해가 되는, 윤택한 삶의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드러나는 게 주차 문제, 그 다음에 교통정책 문제, 그 다음에 많은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역류하는 문제, 오폐수 처리 문제 등등의 그런 생활상의 불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활상의 불편뿐만 아니고 산업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결국 삶도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의 성장 동력이 굉장히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울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로 많이 위축되어 있죠.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은 주로 금융, 주식, 많은 돈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뿌려서 그걸로 외관은 굉장히 크게 경제 목집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경제가 탄탄하고 힘이 있으려면은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잘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 제조업이 제대로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AI 부분, 이 부분도 역시 제대로 발전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먹거리가 되는 그러한 게 울산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민생이 이게 생활상의 불편함을 좀 없애야 되는 부분, 또 하나는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 그 두 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구 감소 문제나 이거는 비단 울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제가 권익위 부위원장을 하면서도 그 주요 정책, 권익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정책적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그나마 유입이 돼 줍니다. 근데 지방의 도시들은 그 와중에 인구도 감소하는데 청년 유출까지 생겨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살만한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지역에 살만한 먹거리가 있고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교육 환경이 좋으면은 다 갑니다. 세종을 비유를 좀 하자면 제가 권익이 있을 때 세종에 근무를 했었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주 조건이 좋고 교육 환경이 좋고 하니까 어제 출산율이 늘어났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자, 울산에서 뭔가 세종은 그나마 거기는 공무원 도시니까 공무원들의 직장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먹거리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은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그 뭔가를 이 돈을 벌 수 있는 데를 만들어줘야지 갈 이유가 생겨 동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그 동인을 이제 찾아야 된다. 자, 62년도에 공업단지가 되면서 산업이 팽창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삶이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울산 시민들의 삶이 좋아졌죠. 한 번 더 그게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한 번 더 터뜨려 준 게 뭐냐면은 97년도에 울산이 광역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단지 공업도시가 아니고 산업수도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도시로 위상을 가지고 그러니 울산 안으로서는 얼마나 많이 경제적 풍요를 누렸겠습니까? 근데 그 성장도 이제는 꺼져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AI 수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울산시도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AI 수도를 수도에 걸맞는 도시의 이미지 변화, 도시의 정체성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SK하고 이쪽하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울산에서 유치를 7조 원 규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울산이 명실상부하게 AI 수도로 자리매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우리 저기 울산 남부 순환도로 있는 그쪽에 이제 들어서거든요. 그 AI 데이터 센터가. 거기가 또 우리 지역구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어쨌거나 제 지역구 소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매진을 해서 꼭 그것이 성공하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울산 남구 갑도 잘 되지만은 결국에는 울산시도 잘 되고 결국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울산 시민들은 이제 산업수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AI 수도의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여기서 풍요가 흐르는 땅에는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니까 많은 청년들 나가는 청년들을 잡아두고 또 이제 밖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좋은 곳간을 굳이 새로운 걸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다 망가뜨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공업이나 자동차는 또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고 더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뭐 이게 원료 수급 자체가 전쟁이나 뭐 이런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석유화학은 굉장히 좀 많이 침체가 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라는 것은 물론 지방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경제 전체의 어떤 흐름은 대한민국 국가라는 경제 주체 전체가 잘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지방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와도 잘 소통하고 중앙 정부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요구하고 또 그 부분을 확보해내는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과 관련해서도 저도 문제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고민은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뾰족한 묘수를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이면은 벌써 그 어느 누군가가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울산 시민들 많은 식구들이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중앙정부 의원이 된다면은 중앙정부의 어떠한 요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또 어떠한 협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울산시나 또 울산 남구청과도 원만하게 협조해서 답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과제라는 생각, 숙제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 해법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대명제에서 다른 지역하고, 이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의 경제가 아니고 농경사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 전체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대한민국 안에서도 큰 광역권에서 있어 원활한 협조도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역시도 부산이나 경남에 도움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거기에 도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주나 포항에 인근 도시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오름 동맹이라고 같이 해가 뜨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오름 동맹이라는 얘기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과의 연대, 협조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들은 아마 울산시도 당연히 해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울산시를 경남과 통합하거나 부산과 통합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거는 울산의 히스토리를 알고 역사를 알면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62년도에 공업단지가 되고 나서는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이 한 80년도 정도 그 무렵인데,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울산이 워낙 급하게 성장하니까, 그때는 직할시라고 했습니다. 광역시가 아니고 직할시라고 했어요. 서울 특별시, 부산 직할시, 대구 직할시 뭐 한 이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할시는 차마 못 붙이는 거니까 우리끼리 농으로 선생님께서 그래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급할시라고, 워낙 급하게 성장하니까. 그 정도로 급하게 성장하지만은 우리 가슴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긴 하지만 우리가 뭐 울산처럼 작은 도시가 어떻게 광역시, 당시로 직할시가 되겠어, 이런 정도의 한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그게 되고 싶었어요. 근데 광역시라는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는 울산이 진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울산 시민들로서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을 살아왔던, 울산의 터전을 두고 살아왔던 울산 토박이들로서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울산에서 여기 많은 세수가 거쳐지면은 그게 전부 다 경남도로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역이 경남이고 울산이 기초였으니까. 그러니까 독립하면은 그게 전부 다 울산에 남지 않겠습니까? 울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때 같이 볼멘 소리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래서 돈 다 벌어놓으면 다른 지역 다 먹여 살리고 우리는 이게 사는 게 이게 뭐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울산 광역시 처음 만들어질 때 그 경남 쪽에서 유행하는 소주가 있습니다. 내가 특정 상표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불매운동도 일어났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울산 시민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광역시, 직할시, 광역 시민이 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이 있었고 또 세수를 지키고 싶다는 그런 현실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해서 97년도에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그 흥분이나 기쁨은 아마 형언을 못합니다.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디 다니면서 내가 울산 광역시라고 항상 광역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불과 지금 한 30년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97년도면 한 30년 30년 아직도 안 됐죠, 그죠? 네. 많이 없앤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울산에 이제 최근에 정조하신 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 20년 정도, 아니면 아주 뭐 불과 몇 년을 정조하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울산 토박이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울산 토박이들 입장에서. 그래서 울산 토박이들 입장에서는 왜 하는데? 수긍이 안 되는 거죠. 정부 지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그 지원 그거 하나 믿고 우리가 협조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 협조도 충분히 하겠다는데 굳이 그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행정 통합만 하겠다, 그건 못 하겠다.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정치인은 특히나 이게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할 건지에 대한 협상의 과정이라고 보면은 더더욱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당대 당으로도 일어나지만은 당 내에서도 일어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실은 우리 당 안에 내부 갈등이 많이 부각되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특히 그게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상대 당이라고 그게 없겠습니까? 명청 대전이니 뭐니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그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중앙당이고 제가 모르건데 추측한데 울산시당이라고 해도 또 다르지 않을 겁니다. 상대당도. 그거는 충분히 그리 추측이 됩니다. 전체라는 것은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이 공천 과정을 겪으면서 더 격화됐을 거고 그 격화된 모습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아마 많은 실망들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약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언론이 우리만 너무 그리 보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은 서운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쪽 집안 싸움도 만만치는 않을 텐데 어째 우리만 자꾸 이렇게 얘네들은 싸움만 하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만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나 이런 아쉬운 구석도 있는데 다행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가 굉장히 공천 과정이 지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천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고 나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단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 우리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자, 여론조사 과정으로, 여론조사는 이런저런 어떤 메커니즘도 있고 나름대로의 기법이 있어서 그게 바로 변화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론조사상으로도 지금 변화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실제 만나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몇 달 전하고. 몇 달 전에는, 물론 이제 그때는 제가 후보 신분은 아니지만은 우리 후보들 이제 경선할 때 이럴 때 이제 경선을 위해서 이렇게 선거하고 준비하고 이럴 때 같이 이렇게 한번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때는 정말 저희들 질책하는 소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응원하는 소리가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안 돼 보여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잘해라 라는 그리고 내 꼭 찍어줄게 아니면 격려하고 V자 써주시고 V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뭐 이게 그것만 보면은 이 오히려 우리가 상당히 이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래서 아마 바닥은 조금 다를 거다. 저기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뭐 우리 굉장히 안 좋다 했을 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두세 달 전에 선거 분위기가 선거 당일에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게 저는 쭉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두 달 전에도 막판 되면은 그리 안 갈 겁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저도 어느 정도 마친 게 아닌가 제 추측대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에너지를 더 모으면은 저희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너무 많으시고요. 이제 여기는 특히 이제 그 김상우 의원이 자기 우리 당을 버리고 떠난 지역이다 보니까 김상우 의원에 대한 그 배신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 인간적으로 일단은 배신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요. 이걸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 헌법 질서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고 주권자가 표를 행사할 때는 그 표에 자기가 행사한 표대로 그 현상이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으로 찍어줬는데 정작 그 사람은 국민의힘에 비수를 들이댔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권자의 행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법률적인 접근을 해도 정당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도 아니면 정서적으로도 시민들이 쟤 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왜 나는 쟤를 찍어줬는데 쟤는 저기 가서 하냐? 왜 저런 배신을 하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고 가시면은 이제 제가 보궐이다 보니까 저한테 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보궐이다 보니까 국회의원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상욱이 그 빈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이래 얘기하면서 꼭 이겨야 된대 이러면서 무조건 그거는 이겨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많이 해주시고 경상도 표현으로 우리를 뭘로 보고 말이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뭐 시장통도 그렇고 길거리 가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중고등학생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도 우리 지역구 안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가면서 여기 제 여기 선거사무실 앞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 제 현수막을 보고 막 이렇게 환호를 해주고 연호를 해주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제가 그 친구들을 가벼이 볼 수가 없는 게 그 친구들 다음 선거에 제 유권자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좋다고. 제가 거기 동남풍 이게 우리 지도로 보면 이게 딱 동남쪽입니다. 울산이. 네. 그렇죠.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서서히 힘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번 제대로 이게 에너지를 붙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폭풍과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동남풍이 잘 일어나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아주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구 울산 남구갑 지역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생활하시고 그분들은 여기서 정주하셨고 여기서 삶의 터전으로 어디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쭉 보내주셨는데 우리 당의 후보로 우리 당의 옷을 입고 가서는 우리 당을 배신한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상처는 제가 충분히 현장을 다니고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고 있고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 제가 꼭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승리로서 그걸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승리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가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부의 민원을 처리하고 다녔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